안녕하십니까. 자, 상무선 평가 경매사 이론 10강을 하겠습니다. 이론 7강이네. 7강요. 제 11회고요. 경매사 상무선 평가 김용해서 55페이지. 건조법을 해야 합니다. 건조법은 자기 소화를 진행을 억제합니다. 미생물을 억제하고 자기 호소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해가지고 보수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AW 수분 활성도, 자, 그러니까 수분이 그 자유수와 중결합수가 40%까지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생물이 발육을 못하겠죠. 그리고 자기소화 진행을 정지되고 억제되겠죠. 자기소화 진행을 억제하는 것은 건조법, 운제법, 염장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했듯이 건조법의 종류는 천일건조, 태양의 복사율에 따라서 수분 증발시킵니다. 진공은 대기압 이하에서 압력으로 물의 비등점을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 진공건조법. 동근법은 자연열을 이용해 가지고, 천일은 태양열을 쓰는 거고 동근법은 자연열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동결융에 반복합니다. 동결건조법은 동결 상태에서 빈결정, 얼음덩어리 빈결정을 높여 진공 상태에서 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얼음덩어리, 빈결정 얼음덩어리 고체를 바로 기체로 날립니다. 그것이 얼음덩어리 고체가 진공 상태에서 성화시킵니다. 이것이 동결 성화 과정의 동결 건조법입니다. 동근법은요, 자연열을 이용하여 동결, 겨울에 밤에는 얼리고 낮에는 녹이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동근법입니다. 분무건조법은 고온의 공기 중에 액체를 분무하여 불어서 포면적을 넓혀 건조하는 원리가 분무건조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온에서 물을 뿌리면은 그 액체가 접하는 포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고주파는 미크로 롤러를 이용하는 것이고, 열풍은 뜨거운 공기 이용해 가지고 말리는 방법입니다. 유소의 현상이란 건제품의 현상에서 지질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패, 변폐가 일어나는 것을 유소 현상이라 합니다. 기아입니다. CF, 암모니아 가스 같은 거 있죠. 암모니아 액체죠. 암모니아 같은 액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것을 기아라고 합니다. 동결장치에서 암모니아 냉매를 1차 냉매를 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틀리면 또 이렇게 저는 공대 쪽에 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바로 댓글 주시면 알아보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건제품의 종류입니다. 곰 마른치, 찜 마른치, 감 마른치, 맛들인 마른치, 훈연 마른치, 엄 마른치, 통신대 교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유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통 우리는 건제품 종류로 해가지고 건제품 종류로 해가지고 소건품, 자건품, 연건품, 동건품, 자배건품 이렇게 나눕니다. 소건품 아까 그대로 간단히 전처리. 아까 전에 그 내장까지 없애는 건 없애는 건 뭡니까? 내장까지 없애는 건 내장등 제거한다. 내장등 제거. 이거는 건어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건어법. 근데 소금법은 그대로 간단히 전처리지 내장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립니다. 마른 대구, 마른 오징어, 상어 지러러미, 긴 미역, 다시마. 자건법은요, 자건은 한자로 삶습니다. 자숙입니다. 자숙 후에 건조시킵니다. 멸치, 해삼, 전복, 새우입니다. 연근법은 소금을 절입니다. 소금을 뿌리든지, 소금을 푹 담가지는 않겠죠. 침질하니까 않지만 소금을 절인 후 건조시킵니다. 고등어, 굴비, 가자미, 민어입니다. 동근법은 동결, 해동을 반복하니까 한천, 항태, 북어, 가메기 같은 겁니다. 가메기 원료는 꽁치, 청어고요. 자배건법, 삶습니다. 자숙입니다. 자숙 와가지고 닭이 곰팡이 붙입니다. 그리고 100원, 1건 후 불이든지 낮에 딱딱하게 말립니다. 이거 자배건법입니다.
원료는 가당어 참치인 가스 오브입니다. 자배건품. 자, 곰팡이를 왜 붙이겠습니까? 사람한테 이로우니까 곰팡이를 붙이겠죠. 미생물을 방지하겠죠. 등등이 답이었습니다. 3행과 4의 기출이었습니다. 1차. 자, 그럼 여기에 건제품의 종류는 건어법, 소금법, 작은법, 연금법, 연금품, 동금품, 자배건품 등으로 나눕니다. 자, 이게 건어법이나 건어품이라도 되겠네요. 그죠? 건어품, 소금, 작은, 연금, 동금, 자배건품. 아까 방법에서는 동금법도 있었고, 그리고 동결 건조법도 있었습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앞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요. 자, 뒤에 234, 269, 240, 273, 275. 자, 다시 기출문제입니다. 234, 240, 269, 273, 275. 기출문제를 4개를 풀었는데 그 뒤에는 빼고요. 벌써 5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4개를 풀어가 강의를 올렸습니다. 1, 2, 3, 3가 올렸을 겁니다. 지금 3분석 평가. 그 다음에 5회부터는 이론 1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벌써 4회를 풀었는데 이 5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는 겁니다. 건어법, 내장 같은 걸 제거해서 전처리를 확실히 해버린 거죠. 하는 건어법. 소금품 그대로 간단한 전처리. 작은품 자숙 삶은 후 말리고. 연금법 소금에 절인 후 말리고. 동금법 동결 융해를 반복하면서, 여기는 동결 후 해동이 아닙니다. 해동발도 융이란 말을 쓰셔야 됩니다. 융해. 해동이란 것은 나중에 가공할 때 동결된 것을 풀어나갈 때 해동이란 공정 용어를 쓰고, 여기서는 밤에는 동결, 낮에는 융해, 동결, 융해하는 동금법. 자배건품은 삶습니다. 삶아가지고 곰팡이를 붙여가지고 불에 말리든지 태양에 말립니다. 백은은 불입니다. 불에 말리든지 태양에 말리는 방법입니다. 가스 오브. 자, 반드시 한 문제 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장품을 이용한 제장법, 삼투압을 이용한 제장법, 화학약품의 제장법, 기체 조정에 의한 제장법, MA modify 이렇게 있습니다. MA 제장법. 그 다음에 염장법입니다. 염장법은 소금의 침투 작용에 의해서 식품이 탈수되어 삼투압이 일어나죠. 식품이 탈수되어 삼투압이 일어나가지고 일정한 자유수나 중결합수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세균이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감소되고 식품에 붙어있던 세균도 삼투압에서 이 수분이 나가면 해서 세균에 대한 그 조직이 분해되겠죠. 원행질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미생물 생육이 억제됩니다. 억제될 때 일반 세균이 일부가 죽죠. 그죠? 냉장이나 동결 중에 일반적으로 소금이든 또는 냉장을 하든 냉동을 할 때 일부 세균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은 추울 때 죽는 거는 뭡니까? 콜드 사크. 추운 걸 이 세균이 충격받아가 죽습니다. 콜드 사크입니다. 그래서 CF 냉장이나 동결 중에 세균의 일부 사멸한 것을 콜드 사크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염장법에서 소금을 들어가서 삼투압 해가지고 원행지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미생물이 일부러 죽는다.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염장은 소금이니까 솔트 사크 하면 되겠습니다. 솔트 사크. 솔트 사크입니다. 이거는 솔트 ALT 사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호적 같은 것이 염장법입니다. 읽어봐 주시고, 당장법 같은 거는 당장법은 소금 대신 설탕으로 첨가하고 냉동 수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공정하는 방법이 당장법입니다. 냉동 수림에서 포르말데인이라는 어떤 성분도 있겠지만 소금 대신에 설탕을 첨가해 가지고 냉동 수림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준비를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훈연법입니다. 그 훈연법은 어루 육류에 소금을 먼저 절인 후 소금을 좀 뿌리겠죠. 참나무, 저장나무, 오리나무, 호두나무 등 목재를 불 한 잔 여조시켜 그 생기는 연기 성분 포르말데히드입니다. 포르말데히드라는 연기 성분으로 해가지고 식품 표면에 부착되어 가지고 미생물을 억제시킵니다. 훈제품은 뭡니까? 열로 죽이는 게 아니고 포르말데히드라는 연기 성분 때문에 미생물이 사면 억제됩니다.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수품사. 훈제품 뭐라고요? 가열이라든지 가열로 미생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연기 성분 때문에 미생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58페이지 보면요, 이때 발생하는 연기에 함유된 방부제 물질에 의해 사람한테도 포르말데히드 같은 거 안 좋겠네요. 방부제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도가 있겠죠. 미생물 생육에 억제되어 저장성을 증가하고 독특한 향기나 맛을 냅니다. 우리는 훈연하는 것은 연어, 송어 같은 훈제하고 훈제, 소세지, 햄, 통닭 같은 것도 있겠죠. 우리는 뭐 수산물이니까 통닭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훈제한다. 훈제는 그 목재를 떼죠. 근데 목재를 떼는데 전나무는 찐득찐득해가지고 전나무는 안 됩니다. 여기에 쓰는 거는 참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호두나무인지 전나무는 아니다 이렇게 적읍시다. 전나무 아니다. 요거는 이해 기출이니까 뒤에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235페이지요. 이 페이지가 좀 다른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해 235페이지 강의를 했습니다. 235페이지 오만둥이 241페이지입니다. 뒤에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41 앞 57페이지에 있네요. 전나무는 안됩니다. 전나무. 여기도 보면은 훈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훈연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나무가 아니고 참나무, 떡감나무, 밤나무, 참나무, 떡감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호도입니까? 호두네요. 호두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오리나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참나무, 자작나무, 떡갈나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밤나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나무는 아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훈연법입니다. 포르말데히드. 그리고 이제 훈연법에는 반드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공정이 있습니다. 전처리는 어체처리, 어육처리를 전처리를 하고 염지, 소금에 조금 절입니다. 염지, 소금을 좀 뿌리든지 하겠죠. 염지. 그 다음에 염지했으면 배기. 염을 이제 빼야죠. 소금을 거기에 간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물 빼기. 그리고 바람에 풍건 등 말립니다. 풍건 등 말립니다. 풍건 말리면서 그 다음에 훈제 처리. 전나무 아닌 자작나무, 떡갈나무, 오리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등이 가열시켜 가지고 그 가열에 연기가 나오겠죠. 그 연기로 훈제 처리합니다. 훈제 처리하면은 결국은 포르말데히드란 그런 성분들의 방부제, 페놀 같은 사람에는 많이 쓰면 안 좋습니다. 그런 방부제 때문에 미생물이 억제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감 손질하고 제품화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종류는 냉운법, 온운법, 열운법, 애군법이 있습니다. 냉운법을 지나서 제품이 되면 냉운으로 만드는 제품이겠죠. 냉운 제품 이렇게 써야겠지 몰라도 냉운법, 온운법, 열운법, 애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운법은 그 저장이 핵심입니다. 저장.
1개월 이상 저장하기 때문에 풍미는 없지만 수분이 작겠죠. 그게 이제 특징 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용되는 건 연어, 대구, 입연수어 같은 겁니다. 수분 함량이 30 정도로 낮기 때문에 보존성은 깁니다. 이게 냉군법입니다. 오는법은요, 풍미, 맛이 풍미가 핵심입니다. 풍미가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냉온법은 단백질 연구하지 않을 정도로 저온에 훈제하지만 오는법은요 30에서 80도 고온에서 3시간에서 8시간까지 정도 훈제를 합니다. 맛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분 함량이 많다. 결국 뭡니까? 저장성이 떨어진다. 연어나 송어, 오징어 같은 거죠. 우리 오징어 많이 먹죠. 뱀장어. 아래 김포 가서 그게 심상천 어장에 가서 뱀장어 하는 우리 가족들 가서 먹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뱀장어 오는법입니다. 결국 뭡니까? 훈제 온도도 많지만 수분이 냉온법보다 거의 한 2배까지는 아니고 2배 정도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높다. 수분이 50% 6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존성이 작겠죠. 자, 여름법입니다. 여름법은 고온 100도 이상에서 단기간에 훈제를 시킵니다. 맛은 좋죠. 근데 수분 함량이 60, 70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차 이번 경매사 하는 거는 뭡니까? 60 이상 됩니다. 그리고 2차는 7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0, 70까지 높습니다. 뱀장 오징어는. 그리고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저장성이 낮습니다. 역시 보존성이 짧겠네요. 액온법입니다. 어패류에 직접 훈연 액을 있잖아요. 연기로 계속 하는 게 하니까 그 연기에 대한 성분을 모아서 바로 침지, 연기 훈연액을 만들어 가지고 담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가유로 연기로 훈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맛을 내버렸겠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많은 양의 제품 가공해서 경비는 훈제 가능하고 경비는 절락된답니다. 근데 훈연액 제조 농도가 어렵고요. 제조 과정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몇 번 반복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훈연액은 할열수로 숯을 만들어서 연기 성분을 응축 또는 물에 흡수시켜서 정제, 목초의 액 정제 등을 한답니다. 저도 이거는 못 봐가지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냉온, 저장성, 오는, 풍미, 여름, 맛이나 풍미가 좀 다르나. 풍미는 한기를 나면서 맛이 좋다는 거고요. 여름법은 맛이 좋고요. 그 다음 액온법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훈연법, 아까 전에 염장법을 앞에 했고요. 물관법, 염장법, 물관법, 마른 만큼 물관법, 계란 물관법, 특수물관법 앞에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소화에 억제하는 3가지 방법은 다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 소화를 억제 안 합니다. 자기 소화가 진행돼 버리면요, 그걸 활용 못하고 진행돼 버리면은 저분자인 X 성분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발육이 더 진행되면서 부패세균 쪽으로 가버리죠. 부패세균이 가면서 비린내라든지 부패가 끝나버리죠. 그걸 방지하는 것이 근제품, 훈제품, 연장품입니다. 법으로 하면은 근제법, 훈제법, 연장법이죠. 자기 소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자기 소화를 활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59페이지입니다. 가열살균법입니다. 식품에 가열하며 부패 원인 미생물이 살균되고 호소가 불활성된다. 이 가열한다는 건 뭡니까?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가열은 통조림입니다. 이때 가열한다. 열로 부패세균 미생물을 살균시킨다. 통조림, 병통조림, 레트로토르 파치 등에 저장하는 식품입니다. 통조림이다. 읽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저번 시험에도 기출문제도 보면은 훈제품은 가열이 아니고 연기 성분으로 미생물을 억제하는 거고, 통조림은 가열해서 억제하는 겁니다. 통조림은 탈기, 밀봉, 살균, 냉각하잖아요. 탈기, 공기를 차단하고
밀봉기로 이중 밀봉축으로 밀봉을 딱 합니다. 그럼 일반 세군들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행기성 세군이 일반 세군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기성, 좋아하다. 행기성. 싫어하는, 공기를 싫어하는 일반 세군은 다 죽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세군이 들어요. 그래서 고온으로 120도에서 4분간, 이가 유사한 온도 7도 정도 되나봐요. 온도에서 살군 대상이 보틀리스군입니다. 그게 살군이고요. 살군을 해서 120도 이상의 고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에 있는 통지류 안에 내용물이 너무 익어버렸습니다. 그걸 또 고열 세군들이 또 계속 이 제품이 먹을 때까지 고온도를 또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식혀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제품이 돼 나가잖아. 그래 나가기 전까지 너무 익은 것을 그대로 유지 못하니까 식으면 또 보틀리스군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급속도로 냉각을 시킵니다. 레토르트 압력솥입니다. 냉각을 시켜가지고 보통 냉각액 40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식혀가지고 제품화 포장, 냉각, 그렇죠. 이제 그 탈기, 밀봉, 살군 냉각하고 나서 제품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먹습니다. 네, 이 정도 해가지고 자기소화 억제 방법까지 하고 pH 여기는 대문자 하고 맞네요. pH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pH는 pH 7이 중성이고 7보다 알로는 산성이고 pH 7보다 울로는 쓴맛 나는 것은 알칼리입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좋아하는 것은 pH가 7 이하 산성일 때 미생물이 발육합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한기포장. 한기포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 가공품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H가 7이 중성, pH 7보다 알로 되어 있는 것이 산성, pH, 그리고 중성은 물이 대포적이고 7입니다. 알칼리성은 싼맛이 나지만 7보다 위에 있습니다. 산성은 pH가 7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맛이 나고, 미생물에 살군하는데, 산성 요인은 세균과 미생물을 살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산성 때, 철산 같은 건 산성일 때 미생물이 발육한다. 저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해놨고, 이론, 실강은 마치면서, 다음에 이제 12강 이론,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5, 겨우 이제 60페이지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12강은요, 이론 8강이죠. 제 12강은, 기본서 60페이지부터 나가면서 수산 가공품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을 천천히 하고 있지만 이 시간도 23분이 되어버렸네요. 아이고야.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